민계식 우리 공동대표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면서 민 대표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현 정부는 범죄자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나오셨던 우리 백승재 변호사님 이 책을 갖고 나와서 말씀드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통했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현 정부의 수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 책은 서울대학교에서 정말 정년을 보내신 이영훈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조국이가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이가 뭐라고 그러셨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 책을 보고 구역질이란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학자로서, 또 관료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구역질이란 놈입니다, 조국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계식 우리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단은, 이 정부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역시 증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안보입니다. 여러분, 그 초나라의 장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한테 어떻게 지신지 아시죠? 바로 사면초가 때문에 진 겁니다. 사면에서 자기 초나라의 구슬픈 얘기를 노래로 하니까 초나라 병사들이 다 정신적으로 이완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요, 사면초가를 지나서 육면초가입니다. 육면초가. 제가 그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북한하고 9.19 남북 군사 공동 합의를 해서 우리나라의 에데레를 허물고 영광을 허물고 바다를 허무니까 목선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하는 게 뭡니까? 북한은 뭐로 화답을 하느냐면 매일 미사일을 쏘고 매일 방사포를 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문재인 보러 오지랖 넓다, 그리고 맞을 일을 하지 마라. 이게 국가 대 국가로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한테는 이미 2년 전에 가서 강경화라는 그 여자가 중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드에 대해서 3노 하지 않겠다. 첫 번째, 사드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 번째,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정말 주권을 침해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또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입니다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밝힌 대목입니다. 이건 민주국가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2년 초과가 됐고요. 일본과 지소미아 지금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놓은 위안부 합의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전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말입니다. 민주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립됐는데 지금 그 원칙을 문재인이가 스스로 완전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전쟁을 자기가 불러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국민한테 나서서 불매운동하자, 이순신 의병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초과고요. 네 번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7월 23일 날 우리 독도 상공을 유유히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저도 전투기를 35년간 탔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가서 위협 비행도 하고 안 되니까 위협 사격까지 했어요. 근데 이 정부는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그 위협 사격 장면을 딱 공개해서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이제 4년 초가 됐죠. 미국한테 전자권 전환, 야 전자권 우리한테 줘 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건 뭐냐면요, 전자권을 전환받음으로써 우리가 미군을 지휘하겠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에 안보를 위해서 파병을 했어요. 한 2만 명, 3만 명을 보냈는데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 야 한국군 너희들은 우리 밑으로 들어와, 우리가 지휘할게.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결국은요, 문재인이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면 초과죠. 자, 마지막인데 정말 문제가 바로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부 스스로 군대를 줄이고 있고요.
군대 복무 개월을 확 줄이고 있고요. 또 하나 병사들한테 휴대폰 주니까 상관만 안 듣습니다. 맨날 휴대전화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돼요. 맨날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중에 일과시간 지금쯤이면 이제 외출 내보냅니다. 그럼 명 나가서 지들끼리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이게 당나라 군대보다 못한 군대가 됐어요. 정말 제가 군 출신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움합니다. 제가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말입니다, 비핵화는 생각도 안 하는데 북한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하고 중국한테는 짝사랑을 하고요. 미국하고 일본은 정말 저리 가라고 오만 불순의 극치입니다. 이건 정말 처죽일 놈인데요. 문재인이가 말한 전쟁과 평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하겠다.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하여간 비비고 와놨는데 절대로 전쟁은 안 하겠다. 북한이 전쟁한다 그러면 우리는 굴복하고 우리는 항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김정일이 밑에 가서, 김정은이 밑에 가서 김일성 민족으로 살 자신이 있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것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켜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조선 500년이 어떻게 망했죠? 제가 아까 저쪽 고교연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이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딱 세 명 때문에 망했습니다. 선조와 인조와 고종입니다. 선조가 1592년에 인지대를 못 막았지 않습니까? 이미 2년 전에 통신사를 보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뭐 다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역사는 다 꽤 뚫고 계시다고 믿고요. 그렇지만 일본이 조총까지 보냈는데 조총을 무시했죠. 그 조총을 무시하니까 신립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8,000명 정예병사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판검대에서 전멸하고 당신도 비참하게 마지막을 맺죠.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얼른 도망가요. 바로 평양으로 가고, 평양도 못 믿겠으니까 바로 의주로 갑니다. 의주에서는요 중국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성룡 여기저기 막지 않았으면 선조는 분명히 중국에 가서 만명 정부를 수립했을 겁니다. 이런 선조예요. 그런데 이순신을 하옥시키죠. 그리고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반일 감정만 얘기하고 이 전쟁 피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배상금 문제만 잘 해결했고, 또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만 슬기롭게 했으면 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인데, 문재인 스스로가 전쟁을 일으켜 놨는데 더 문제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두 번째, 인조는 또 어땠어요? 인조는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찬탈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하고 이렇게 똑같죠?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탄핵했지, 탄핵하고 찬탈했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 훌륭한 박근혜 대통령 물리치고 지금 정권을 불법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았으면 잘했으면 말도 안 해요. 결국 외교를 잘못해서 병정호란을 겪고 삼전도에서 그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마찬가지죠. 이미 중국에다가 삼불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수그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입니까? 이제 마지막 결정판은 고종인데요. 제가 고종 임금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니까 저기서 반발을 해요. 고종이 사인을 안 했대요. 그 을서조약에. 얼마나 자신이 없고 그랬으면 사인조차 못했겠습니까? 결국 대신들한테 시켜서 사인을 했는데, 아니 군에서 그 공은 부하에게 그 어려운 것은 지휘관이 지는 게 순서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으면 그 임금, 그 군주가 책임을 지는 거지 어떻게 신하들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바로 이 책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고종은 가장 매국적인 사람이라고. 이런 정말 이영훈 교수 같은 분이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친일의 그 명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 진실 앞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이 너무 길어지면 또 다음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몇 가지 구호로 이 자리를 끝낼까 합니다. 자, 2019년 문재인은 정말 고정을 능가하는 득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국과는 동맹을 걷어차려고 그러고요. 일본과는 경제협력을 지금 완전히 만들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만 사랑하고 중국만 쳐다보고 있죠. 자,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말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바로 사드 정상 가동을 서둘러야 됩니다. 제가 사드 정상 가동을 하면 서둘러라 말씀해 주세요. 사드 정상 가동을 서둘러라! 그 다음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군사 주권을 회복하려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됩니다. 제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하면 파기하라! 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좋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지소미아를 하면 아시죠? 자, 지소미아를 유지하라! 자, 이제 마지막 한미동맹을 지키려면요 전자권 전환을 연기해야 됩니다. 자,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전자권 전환을 연기하라! 이 네 가지인데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을 탄핵하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엔 탄핵입니다. 문재인을 탄핵하라!